자,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네. 네, 예. 어때요? 지난주에 배운 거 한번 집에서들 해보셨어요? 해보신 소감을 한번 좀 말씀을 해보세요. 안혜 선생님 어떻게 해보셨어요? 그냥 들숨날숨만 했어요. 네. 들쑥날쑥 해봤더니 어때요? 그냥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음, 차분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차분한 느낌. 다음에 하실 때는 하시기 전에 맥박을 먼저 재보세요. 호흡하고 맥박을 재면 맥박이 줄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처음 시작하기 전에 허리를 굽혀서 팔이 다리 어디까지 내려가나 한번 이렇게 봐요. 그러고 호흡 다시 시키면 한 5cm는 더 내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호흡하면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몸이 훨씬 더 잘 구부러져요. 문민정 선생님은 해보셨나요? 아, 네. 음, 저는요, 지난 시간에, 음, 명상할 때 이 꼬리를 네. 올리니까 명상이 음, 더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입고 이렇게 올리면 눈가가 풀어지죠. 운동자가, 예, 이렇게 예, 부드러워지죠. 예. 그, 그래서 음, 명상이 더 잘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눈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 감각 기능 중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감각이 굉장히 많아요. 눈만 감아도 알파파가 2배가 된다는 그 설이 있어요. 눈 감으실 때 이 입꼬리 이렇게 올리면 이게 올라가면서 이쪽 근육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눈이 아, 편안해지니까 훨씬 네. 더 수월한 거죠. 자, 오늘은 두 번째 걸 할 텐데 놀이 명상으로 내 안의 초능력 깨우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음. 놀이 명상으로 초능력 깨우기.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 시작합니다. 음.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네. 네.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이 어머니가 이 아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해요? 쇠창살을 휘고 아기를 구하러 가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뉴스 같은 데.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져요? 봅시다. 엄마 구해주세요. 울음에 뒤집힌 차 번쩍 든 괴력의 경찰. 2012년 5월 7일 날 미국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카운티 한 경찰관이 교통사고로 뒤집힌 차량을 혼자 들어올려서 위험에 처한 운전자를 구한 사건이에요. 이 자동차가 보통 한 500km 돼요. 500km 되는 거를 들어올려서 사람을 구했다는 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힌 사람이 있어요. 루돌프 R 이너스라고 꿈꾸는 기계의 진화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초능력 발휘의 원천은 운동 과잉 완성 체계라고 써 있어요. 이 운동 과잉 완성 체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안에 평상시 하는 운동보다 훨씬 더 많은 세트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 돌파 운동 능력은 운동 과잉 완성 체계로 뇌관과 변형이 저장되어 있다가 위기가 닥치면 이 억제고리가 탁 터져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들 수 있는 게 1kg, 2kg, 10kg, 50kg, 100kg 이렇게 이 저장돼 평상시에는 이게 다 잠겨 있어요. 그리고 1kg짜리만 켜져 있는 거예요. 위기가 되면은 50kg짜리, 100kg짜리가 탁 풀면서 번쩍 들게 되는 거예요. 운동 과잉 체계로 이미 근육에 내장되어 있는 초능력. 사람이 한 팔로 들 수 있는 무게는 무려 250kg. 사람의 근육은 1제곱센티미터당
최대 10kg의 물건을 들어올릴 힘이 내장되어 있다. 한쪽 팔뚝의 근육 단면적이 25제곱센티미터 정도 되므로 한 팔로 250kg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으며 두 팔을 쓰면 소형차 일대 무게 500kg까지 들 수 있다. 두 팔을 쓰면 소형차 한 대 무게 500kg까지 들 수 있다. 이런 게 근육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운동 과잉 체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람이 에디올이라는 사람인데 2017년 드리프트 대회에서 500kg를 들어올린 거예요. 한 손으로 차를 들고 있죠. 이 사람이 차 고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드리프트 대회라는 거는 이런 뭐 괴력 들기 시합을 하는 대회예요. 500kg를 한 손으로 이 사람은 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걸 들 수 있는 힘이 이미 사람 보면 내장되어 있다. 이런 게. 왜 내장되어 있냐면 인류가 살면서 그 위기를 돌파했던 그 기술이 사람 보면 내장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유전자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인류가 수만 년을 살아왔으니까 수만 년 동안 인류가 닥친 위기가 굉장히 많겠죠. 그 위기 때마다 나중에 써먹으려고 이걸 다 저장을 해놔요. 그랬다가 위기가 처하면 이걸 풀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보통 사람들은 초능력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1. 근육이 파열될까 두려워서. 2. 뼈가 부러질까 두려워서. 3. 죽을까 봐 두려워서. 4. 목숨 걸림이 아니므로. 이 중에 어떤 게 정답일 것 같아요? 4번이, 목숨 걸 일이 아니므로. 네. 어, 아니, 보기에 없는데. 꼭, 저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걸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못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요 네 개가 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파열될까 두려워서도 못 들고 뼈가 부러질까 두려워서 못 들고 죽을까 두려워서 못 들고 목숨 걸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기도 하고 안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예 내가 초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쓰려고 그러면 하나를 좀 깨야 돼요. 지금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초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걸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최근에 어떤 어머니가 아이가 그 차에 치여 죽어가는 거를 겁이 나서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애가 죽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거의 못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어머니 마음이 애 목숨하고 내 목숨하고 어떤 걸 더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중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그런 두려운 생각이 그게 깨져야 돼요. 그게 깨져야지 튀어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봅시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인도에 자이나교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살생도 일체 안 하려고 빨래 받고 살아요. 비가 오면은 길거리 안 나가요. 벌레 밟을까 봐. 이 사람들 1년에 한 번 축제를 하는데 쇠고리를 몸에 이렇게 다 꽂아 박아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실어가지고 끌고 가요. 그럼 이 사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전혀 아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환희에 찬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 위에 여자분이 있죠. 여자분은 이 화살촉 같은 거를 쇠에 꽂는 거예요. 근데 이 얼굴이 고통스러운 얼굴이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몸에 가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고 나는 이 희생을 대가로 신과 만나고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황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뇌인데 이 번쩍번쩍하는 거 있죠? 이 번쩍번쩍하는 식으로 뇌를 다 사진에 짜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신을 만난다. 이 갈고리를 걸음으로써 내가 희생하는 것보다 나는 신과 접촉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꽉 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갈고리를 걸어도 고통의 감각이 뇌로 못 들어와요, 아예. 그러니까 뇌로 못 들어오도록 이걸 딱 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커스 중에서 이렇게 모판 위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죠. 이 못을 뾰족뾰족하게 세워놓고 그 위로 걸어가요. 근데 전혀 안 아파해, 이 사람이. 탁 뛰어내려서 아주 이제 멋지게 인사를 했어. 그러고 이제 무대를 내려가는데 조그만 앞정이 하나 그걸 밟았어. 그랬더니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 앞정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모판에 올라갈 때는 나는 모판에 올라가도 아프지 않다. 그렇게 통증이 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뛰어내려서 인사하고 뇌가 이제 다 풀어졌으니까 밟자마자 그냥 아프고 자지러지는 거죠. 이거를 뭐 비유할 수 있냐면 이 평상시에는 나는 초능력이 없다. 그리고 구하려고 그러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이 무의식에 이렇게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 내 안의 초능력을 발휘를 하면 아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짜져 있어서 그래서 못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는 초능력을 발휘하려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나만을 위한 나 위주의 고정관념, 나 위주의 신념, 그 체계를 깨야 되는 거죠. 그걸 깨는 훈련을 하지 않는 한 내 안의 총력은 결코 발휘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아까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어떤 훈련을 주로 했겠어요? 이걸 들면서 이 근육의 힘만 기른 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총력이 있다. 내가 이렇게 들더라도 나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한 거죠. 자기 보호 본능, 자기 위주의 사고, 그걸 우리는 무지편견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거둬지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위급할 때 총력을 꺼내지 못하게 했던 내 안의 무지편견, 잘못된 신념 체계를 없애야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총력을 꺼내서 서로 돕고 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잠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위급할 때 서로 돕고 살 총력을 꺼내지 못하게 했던 내 안의 무지 편견, 내 안에 잘못된 신념이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그 신념들을 확인하고 그 신념들을 명상을 통해서 깨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다 눈 감으시고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고 숨 들이셨다 내쉬고 숨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돕지 못했던 경험이 있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괴로워했던 경험이 있나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 위주로 살아온 날들, 나 위주로 살아오도록 이 사회가 가르쳐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 본위로 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게 내 안에 강력하게 뇌 시납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청력을 꺼내지 못하게 하고 남들을 돕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게 있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다가 잡생각이 들면 다시 호흡을 하시고 마음을 푼 다음에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안에 있는 초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던 나 위주의 잘못된 신념이 어떤 게 있었나 한번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큰 사건이 아니어도 좋아요. 누군가가 곤란에 처했는데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다치는 게 아닌가,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들 때문에 돕는 거를 그만뒀던 경험이 있으면 그걸 떠올리고 밑에 깔려있는 잘못된 신념들을 찾아보세요. 속도가 잡생각에 들어도 더 진척이 안 되면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편해지면 다시 시작하세요. 자,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을 뜨세요.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문인정 선생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요. 누구를 막 위기에서 물리적으로 막 구해내야 되겠다, 막 이런 음, 건 없었습니다. 뭐 사소한 거라도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내가 나한테 손해 가는 게 아닌 걸까? 그래서 안 했던 경험들 있으시죠? 아마 있을 건데 기억은 없습니다. 안혜 선생님은? 저도 뭐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경험은 없는데 음, 뭐 안 한 게 있다면 음, 복잡해지기 싫어서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음,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 같거나 음, 이래서 음, 그래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게 쌓이면 그게 이렇게 고정체계가 돼가지고 무의식 속에 탁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복잡해지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게 이제 안 풀려지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것도 뇌 시냅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자유롭게 좀 풀어져 있어야 돼요. 창의성은 기억의 새롭고 독특한 조합이다. 이렇게 꿈꾸는 기계에 진화하는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놀이 명상으로 또는 놀이로 초능력 깨우기. 놀이로 초능력을 깨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자, 퀴즈 하나 합시다. 놀이는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무엇을 극복한다는 보고가 있다. 요 땡땡땡에 들어갈 말이 뭔가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놀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놀이를 많이 하면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게, 그래서 무엇을 극복하게 한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예요? 땡땡땡. 앞에 얘기를 견뎌보면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나중에 풀어볼까요? 자, 넘어갑시다. 놀이명상은 지난번에 어떤 분이 화두 물어봤죠? 그런 것처럼 화두를 활용을 해서 퀴즈를 많이 해요. 이 퀴즈를 내면
사람들이 퀴즈에 그 푼다고 집중을 해가지고 딴 생각을 못 해요. 퀴즈를 요 사람이 누구라고 보여져요? 축구 선수. 박지성인가요? 예, 손흥민 선수예요. 아, 손흥민. 그러면 공을 차고 있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축구공을 차는 사람들 그 속도는 이 네 개 중 어떤 걸까요? 70km에서 100km 날아간다. 100에서 120km 날아간다. 120에서 150km 날아간다. 200km 이상이다. 70에서 100km면은 이거는 고속도로 진입할 때예요. 그다음에 2번, 3번은 고속도로에 질주할 때예요. 200km는 독일의 빠른 고속도로에 달리는 속도예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일 것 같아요? 4번. 4번 200km 이상. 답을 잘 모르시겠으면 답을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눈을 감고 그 호흡법로 긴장을 이완시키면 내 안에 있는 그 초능력이 딱 떠올라 가지고 답을 맞춰요. 자기가 답을 하나 정해놓고 자기 마음을 살펴봐서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답을 골라놓고 눈을 감고 호흡을 하는데 그 마음이 좀 불안하다. 그럼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자, 답을 하나씩 정해 놓으신 다음에 눈을 감으시고 입가를 살짝 올려서 미소를 지으시고 숨을 들이셨다 내쉬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자기가 정답을 고른 걸 떠올리면서 내 마음 상태가 편안한지 아니면 내 마음 상태가 편안하지 않은지 그걸 잘 관찰해 보세요. 내가 고른 정답을 떠올렸을 때 마음이 편안하면 그건 맞는 답인 거예요. 내가 고른 정답을 떠올렸을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건 맞지 않는 답이에요. 마음은 긴장하면 일을 못해요. 마음은 편안할 때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시고 문인정 선생님 네. 몇 번 고르셨어요? 4번요. 4번. 네. 마음이 어땠어요? 네, 편안했어요. 아, 그러세요? 안 네. 선생님은 몇 번 골랐어요? 저 아까 4번 했는데 근데 호흡해 보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편안했어요. 네. 4번이 정답이에요. 네. 200km 여기 보시면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차는 사람은 210.8km로 차요. 프로 평균 100에서 120km, 일반인 70km로 차요. 사람 놀떡자리가 무려 1톤의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톤의 힘을 다 발휘하면 200km 정을 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왜 보통 사람들은 200km를 못 차요? 모든 놀이에는 규칙이 있죠. 축구는 뭘 하지 말라는 규칙이 있어요. 손으로 공을 터치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축구는 발로 차라는 거죠. 그런 규칙을 넣기 때문에 발을 쓰는 기술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쓰는 기술을 늘리려고 제약 규칙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놀이는 이 제약 규칙이 있어요. 제약 규칙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몸에서 잘 쓰진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초능력을 깨우기 위해서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자, 정리하면 놀이 속 제약 규칙은 숨은 능력을 개발하여 죽음의 공포를 넘고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춤추게 한다. 자, 두 번째로는
최고 수축 노출의 비결은 완전 이완 완전 수축이에요. 요거 보세요. 요즘 손흥민이 공 차기 전이죠. 요거는 공 찬 다음이죠. 이 공 차기 전에 요쪽 다리 있잖아요. 요 다리가 근육이 긴장시켰겠어요? 근육을 이완시켰겠어요? 이한. 요 다리를 지금 이완시키고 있는 거죠. 요 발을 찼을 때는 근육을 완전 수축했겠어요? 적당했겠어요? 완전 수축. 예, 완전 수축. 요때 완전 이완하지 않으면 100kg, 200kg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완전 이완했다가 완전 수축해야지 공이 나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장미란 선수 올림픽 나가가지고 역기 드는 거 보신 적 있죠? 역기 네. 들 때 이렇게 올려가지고 잠깐 쉬잖아요. 여기서. 다시 올리죠. 요 잠깐 쉴 때 뭘 하냐 하면 자기 온몸에 있는 근육을 완전 이완시키는 게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고 순간적으로 모든 근육을 완전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래 쭉 올려야지 이게 쭉 올라가요. 근데 요때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어릴 때 둘이서 이렇게 미는 거 해보신 적 있죠? 이렇게 쳐가지고 미는 거. 이때 꼭 이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손에 힘 주라 그래요. 그러고 나는 힘을 빼요. 그럼 백발백중 내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힘을 주고 있으면 상대방을 밀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총력을 내는 비결은 제약 규칙을 두고 훈련하는 거하고 그 훈련의 핵심은 완전 이완, 완전 수축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도 200kg로 공을 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놀이를 통해서 초능력을 키우는 비결이에요. 제가 놀이를 통해서 초능력을 깨우는 비결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제약 규칙 준수. 두 번째가 완전 이완, 완전 수축 훈련. 그 두 가지만 하시면 누구나 가능해집니다. 자, 이 원리를 이제 놀이 명상에 보는 거예요. 명상에도 놀이처럼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제약 규칙이 있어요. 놀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 신나는 삶으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명상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다. 명상을 제대로 하면 지복, 그 위에 더 없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명상에서 나오는 지극한 행복 역시 놀이처럼 제약 규칙 주소 나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제가 미얀마에서 명상 공부를 한 1년 정도 하고 스리랑카에 가서 불교 명상 대학원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잘 몰라요. 모르니까 너무나 복잡하게 가르쳐요. 근데 이 원리를 하면 명상을 굉장히 쉽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초능력을 깨우는 명상 제약 규칙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행동 절제 규칙 지키기. 두 번째가 힘들면 이완 휴식하기. 세 번째,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기. 요 세 가지만 지키면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지혜도 얻고 해탈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행동 절제 규칙 지키기를 불교에서는 계라 그래요. 힘들면 이완식을 정이라 그래요. 선정. 한 발 떨어져 관찰 분석하기는 지혜라 그래요. 계, 정, 해. 요 세 개를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번에 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거면 간단하게 이해할게요. 행동 절제 규칙 지키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황금률 지키기예요. 여러분 황금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 그렇죠. 네.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남에게 행하지 마라. 그것만 지키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유가 다 똑같은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맹자. 다른 이가 너를 화나게 하는 행동은 너 또한 남에게 하지 마라. 그리스. 행복을 찾는 이에게 고통을 주어 행복을 구하는 자는 행복을 얻지 못할 것. 법구경.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다 이슬람. 똑같은 내용이죠. 핵심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남에게 하지 말고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 내 행복을 추구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이제 이걸 왜 지키냐?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시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한테 항의를 하죠.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마음의 창의성이 안 생겨요. 내 마음을 관찰할 수 없어요. 요거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그 이유는 내 마음을 평온하기 위해서, 지혜를 찾아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온을 얻어서 내 안의 청력을 깨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불교에서는 오계라 그래서 뭐 도둑질 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그 음란한 짓 하지 마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 술, 마약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다 뭉뚱그리면 한마디로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남에게 시키지 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강요하지 마라. 그 딱 한 가지예요.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편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려고 그럴 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으면 그걸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쓸데없는 방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심리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사전 약속, 제약 규칙, 행동 기준을 정하여 행동하기. 행동 반경을 좁혀서 선택하기 쉽게 하고 유익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준다. 선택의 심리학 118.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해한 행동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로 요약된다. 이 사전 약속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약속을 정해놓는 거예요. 특히 물건 놓는 자리 있죠. 그걸 미리 정해놓으면은 굉장히 생활하기가 쉬워요. 근데 정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 매번 뭐 찾느라고 에너지 낭비하는 거죠. 사전 약속은 내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쭉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 룰을 따라서 하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제약규칙 말씀드린 거고, 행동기준, 이것도 미리 정해놓으면은 복잡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를 정하세요. 그러니까 제약규칙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잘 어질러 놓는 습관이 있어. 그러면 나갔다 들어오면 옷을 어디다 걸어놓는다. 그리고 만약 걸어놓지 않으면 커피를 안 마신다. 이런 제약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안혜 선생님은 어떤 약속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늦게 자거든요. 밤에 뭔가 많이 하고 음, 아침에 좀 피곤하고 밤에 좀 일찍 자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어요. 음. 그러면 지금 그걸 정해보세요. 난 몇 시에 자겠다. 12시 안에는 자야겠다. 12시 안에는 자야 되겠다. 좋아요. 12시 안에. 네. 안에. 그리고 네. 자지 못하면 어떤 벌칙을 줄 거예요? 다음 날이요. 음. 어, 벌칙은 자기가 네. 좋아하는 거 하나 빼는 거예요. 영화나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음. 그런 걸 안 보겠다. 음. 자, 그러면 나는 네. 12시 안에 자겠다. 그걸 네. 못하면 영화 이런 건 안 보겠다. 그럼 네.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그게 지켜지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질 거예요. 우리 문 선생님은 어떤 걸 한번 고쳐보시겠어요? 그게 음, 뭐 권칠 건 맞는데요. 음, 그게
뭐 시간이 아닌데 음, 그 저녁이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음, 아니면은 뭘 이렇게 공부하다가 배가 조금만 고프면 못 음, 참고 밥을 먹어요. 뭐든지 간식을 자꾸 아, 먹어요. 밤중에, 음, 예. 그래서 음, 그 식사 아닌 때에 먹는 걸 좀 음, 검증을 좀. 음. 그렇게 하면 잘 안 지켜지니까 밤에 뭘 먹고 싶을 때 물 한 잔 마신다. 네. 그렇게 아, 정하세요. 다른 걸 먹으면 어떤 네. 벌칙을 주실 거예요? 뭐 하죠? 음, 거기 일주일 동안 음, 안 지킬 때마다 돈 1,000원씩을 내가지고 음. 짝지만 어디다가 보내는 걸로 할게요. 아, 그거 좋아요. 그러니까 네. 못 지킬 때마다 1,000원씩 모아가지고 저 터키 이런 네. 데다 보내준다. 네. 그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니까 네. 이걸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내 심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거죠. 만약에 밤에 뭘 먹었어요. 그 먹은 걸로 끝나나요? 아, 내가 이걸 왜 먹었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꿀탕하느라고 에너지 상당 부분 낭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뭔가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네. 실천해 보시고 다음 주에 네. 평가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약 규칙은 이완 휴식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 할 건데 엄마 품에서 이완 휴식 명상하기.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엄마 품에 안기면 굉장히 편안하죠. 그래서 다음번에 엄마 품처럼 편안하게 이완 휴식 명상하기를 배울 거예요. 그때 이제 핵심 뭐냐 하면 이건 티베트 격언인데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웬만한 건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살자.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오히려 더 문제가 잘 풀려요. 거꾸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할 건 여행하듯 통찰 명상하기. 한 발 떨어져서 유익하지 않는 신념 체계를 관찰 분석하고 혁신하기. 유익하지 않는 신념 체계는 아까 쭉 말씀드렸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와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위주, 자기 보호 본능 쪽으로 해서 안 도와주는 거, 두려움 이런 거예요. 그런 유익하지 않는 신념 체계를 찾아내고 그걸 관찰하고 분석하고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들여다보는 게 쉽지 않아서 이제 개발한 방법이 그 마음 관찰, 그 마음 알아차리기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게 쉬우냐 하면 여러분들 여행 가면은 이 낯선 사물이 많잖아요. 우리랑 다른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여행 가면은 그거 우리가 살던 거 다르다고 막 불평 불만하고 다 밀어내나요? 안 그러죠. 오히려 이상한 거 나하고 저는 다른 거 불편한 걸 즐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명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불편한 생각들, 불편한 감정들, 내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상한 습관들, 그런 거를 여행하듯이 관찰하면 해결 방법이 생겨요. 그걸 이제 다음번에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내 안에는 굉장한 초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초능력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우리 선조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면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위기를 돌파했던 지혜를 우리 뇌에 박아놓은 거다. 그걸 운동 과잉체계로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걸 끄집어내 쓰면 되는데 평상시에는 이놈의 사회가 너를 위해 살아라. 남을 위해 사는 게 뭔 소용이 있냐. 그걸 하도 심어놔서 뇌가 그걸 꽉 차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끄집어내지 않아서 낭패한다.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총력을 꺼내는 기술을 익혀야 된다. 그 익히는 기술이 뭐냐? 첫 번째가 이완 휴식이다. 뭔가 마음을 푸는 거다. 그렇게 하려고 치면 놀이에서 배우듯이 지역규칙을 둬서
내 몸과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거다. 그 바꾸는 방법은 어려울 때마다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이완호흡을 배워서 마음을 평온히 해서 그 평온한 마음으로 내 이상망측한 교상한 습관들을 관찰하고 내 불편한 감정을 관찰해서 그걸 하나하나 분석하고 고쳐나가는 거다. 놀이의 제약규칙처럼 명상에서 세 가지 제약규칙이 있다. 첫 번째 제약규칙.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 약속한 거. 첫 번째 제약규칙은 나쁜 습관 악습하나 고치기 약속하는 거죠. 그러고 못 지키면 벌칙을 주는 거. 그걸 제약규칙을 정한 거예요. 두 번째 제약규칙은 이완 휴식하기.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평온히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한 발 떨어져서 내 안에 이상망측한 감정, 생각, 이상한 그 신점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분석하고 통찰하고 바꾼다. 그 세 가지가 명상에서 지켜야 될 제약 규칙이야. 그냥 미얀마에서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1년씩 공부하면서도 잘 깨우치 못한 이유는 뭐냐면 스승님이 지키라는 게 있어요. 너 마음 관찰할 때 한 발 떨어져서 봐라. 그 생각 날 때 따라가지 마라. 근데 그거를 흘려들어요, 그냥. 근데 제가 이해한 거는 한 발 떨어져서 봐라. 생각이 떠오를 때 거기 딸려가지 마라. 씨름하지 마라. 그거는 놀이에서 제약 규칙과 똑같은 거예요. 축구할 때 손을 쓰면 벌칙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상할 때 한 발 떨어져 보지 않고 생각이 일어날 때 거기 딸려가고 그러면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엄중한 건지 몰라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지하규칙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받고 명상 실습 하나 하고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예전에 한번 불가에서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하신 정의, 개정해로 나눠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정의 쌍수란 말을 들은 바가 예, 있었거든요. 예. 예, 그게 일종의 이제 화두를 잡고 하는 어떤 이 명상 또는 선에 대한 내용 같았었는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그거랑 좀 연관이 있는 건지요? 예, 같은 거예요. 그 명상의 제약 규칙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황금률 지키기, 두 번째가 이완휴식하기, 세 번째 한 발 더 마음 관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완휴식이 정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그게 정이에요. 근데 해는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걸 관찰해야 돼요. 인지과학에서는 자신의 인지 대응 습관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해결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하고 정은 이완휴식, 마음 관찰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원래 부처님이 주신 명상법은 빨리어되어 있는 니까야 경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 언어 체계하고 인도 언어 체계가 달라서 중국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게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많거든요. 니까야라는 초기 경전을 보세요. 그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할 게 없으시면은 오늘 들으면서 느꼈던 거나 소감을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요, 예. 거기 PPT에서 초능력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명상을 통해서 뭐 그 정도의 초능력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능력이 개발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초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천리통을 시작을 해가지고 멀리 다 듣거든요. 그게 물 위에도 걸어간다. 그러고 남의 마음도 알아볼 수 있고 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부처님이 최고의 초능력은 그 탐욕과 성냄으로부터 노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그 멀리 있는 사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전화로 다 하잖아요. 그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런 초능력 필요 없어요. 지금 제일 필요한 초능력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성냄, 그걸 해결하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명상하시면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이제 이 명상을 가르치다 보면은 뭐 글을 쓰고 그래야 돼요. 근데 글이 안 써질 때 끙끙거리면서 쓰기 시작하면 점점 더 글이 꼬이고 다 써놔도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순간에 그냥 딱 내려놓고 밖에 나가요. 나가서 걷기를 해요. 걷기 하면서 걷기 명상하는 게 있거든요. 네. 뭐 간단한 건데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바라봐요. 엄지발가락이 땅에 닿다 안 닿나? 그거를 느긋하게 보면서 걸어가요. 엄지발가락을 보고 있느라고 잡생각이 사라져요. 그럼 마음이 평온해져요. 마음이 평온해지면 어느 순간에 글 쓰다가 안 떠올라왔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떠올라요. 그러면 얼른 마음에 메모를 해요. 그리고 또 걸어. 그렇게 한 3, 40분 걷고 나면은 다 해결돼요. 그 원리가 뭐냐면 뭔가 잘 안 풀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억지로도 풀고 싶은 그 집착이 있어요. 그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복잡해지고 혼미스러워져. 그럼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무조건 저는 건강한 포기라 그러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제 우선순위가 내 마음이 편해야 된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지혜는 자연히 따라온다. 그거를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풀어져요. 저는 그게 부처님이 얘기하신 지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질문이시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 음. 그냥 저는 놀이 명상법을 가르쳐 주시나? 그래서. 이거는 좀 온라인에서 가르치기는 어려운데 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들하고 할 때는 저는 퀴즈를 많이 해요. 그 퀴즈 중에 넌센스 퀴즈, 답 맞히기가 쉽지 않은 거. 그럼 애들은 그거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애들은 잠시도 마음을 한 군데 두질 못하거든요. 그 퀴즈 같은 걸 내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들이 답을 맞췄잖아요. 그러면 상을 줘요. 근데 상이 뭐냐 하면 놀려주는 거예요. 애들하고 신나게 놀아주는 거야. 그럼 애들이 지치죠. 지치면 그때 이제 누우라 그래요. 전부 다. 누운 다음에 간단하게 이완호흡 방법을 유도를 해요. 그럼 애들이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걸 배워요. 주로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거든요. 처음에는 퀴즈 내고, 그 다음에 상 주면서 재밌게 놀아주고, 그 다음에는 아주 간단한 명상법, 뭐 이완호흡법, 사륙호흡법, 그런 거 간단한 거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해요. 이게 하나하나씩 쌓여가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애들이 하기 시작해요. 제가 한 1년 동안 해봤는데 애들이 힘들면 그냥 저 구석탱이 가서 앉아서 명상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고 세세한 방법은 따로 알려드릴게요. 질문 없으면 명상 실습 하나 할까요? 네. 네. 네, 오늘은 바디 스캔 이완 명상을 하나 하겠어요. 이거는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하면 좋은데 이 몸을 이렇게 머리서부터 밑으로 쭉 훑어가면서 자기 마음
숨을 푸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처음이라 따라오기 쉽지 않을 테지만 그냥 쭉 한번 따라서 하시면서 잘 안 되더라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입꼬리를 살짝 위로 올려서 미소를 지으시고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세요.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어보세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입꼬리를 살며시 올리면 눈가의 근육이 풀립니다. 자,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고,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고,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눈가의 근육에 집중하세요. 자, 눈가의 근육이 움찔움찔 하는지 가만히 있는지 한번 보세요. 또 눈가 근육이 뻑뻑한지 편안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눈동자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한번 보세요. 눈가 근육이 떨리고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눈가의 근육이 움찔대거나 눈동자 흔들리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눈가 근육에 대고 호 하고 불어주세요. 아이가 아플 때 호 하고 불어주듯이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호 하고 불어주세요. 그리고 눈에 대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세요. 누나 하루 종일 이것저것 보느라 고생 많았다. 잠시라도 편히 쉬거라 하면서 눈에 대고 호 하고 불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귀로 갑니다. 귀 속 고막에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소리를 들어보세요. 소리가 처음으로 포착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 멀리서부터 들리는지 아니면 고막이 처음 소리가 포착되는 데인지 잘 들어보세요. 흔히들 소리가 멀리서 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소리가 포착된 지점은 고막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리가 들릴 때 고막이 어떻게 떨리는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귀야 하루 종일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가리지 않고 듣느라 고생이 많았다. 잠시라도 편안히 쉬거라. 해서 귀에 대고 호 하고 불어주세요. 자, 이번엔 입안으로 갑니다. 의식을 입안에 집중하세요. 입안이 건조한가, 촉촉한가 한번 살펴보세요. 입안이 건조하면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입에 대고 호 하고 불어주세요. 침에는 파로친이라는 노화 방지 물질이 있어서 침이 잘 분비가 되어야지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번에 침이 고이나 한번 살펴보세요. 침이 혀 밑에서 나오나 목젖 뒤에서 나오나 아니면 입천장에서 나오나 잘 살펴보세요. 침이 나오면 그 침을 살살 불려 삼켜보세요. 그리고
입에 대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세요. 이봐, 오늘도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가리지 않고 먹고 소화시키느라 애 많이 썼다. 잠시라도 편안히 쉬거라. 하고 보여주세요.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면서 입에 대고 호 하고 보여주세요. 자, 이번에는 의식을 가슴에 집중합니다. 가슴에 의식을 집중하고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보세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는지 규칙적으로 뛰는지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하면 심장이 천천히 힘차게 뜁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면 오늘 낮에 받은 스트레스가 아직 안 풀린 거예요. 심장에 대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면서 호 하고 불어주세요. 심장아, 오늘도 숨 한 번 뛰느라 고생이 많았다. 잠시라도 편안히 쉬거라 하고 호 하고 불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심장의 구동 소리를 귀 기울여 보세요. 심장이 편안해야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자, 이번엔 배로 넘어갑니다. 배의 느낌에 의식을 집중하세요. 배에서는 세로토닌도 만들고 도파민도 만들고 행복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배가 편안하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배에 의식을 집중하고 배가 불편한지 편안한지 살펴보세요. 배가 불편하면 짜증나고 잡생각이 많아집니다.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면서 배에 대고 호 하고 불어주세요. 그리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세요. 배야, 하루 종일 이것저것 소화시키고 행복물질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잠시라도 편안히 쉬거라 하면서 호 하고 불어주세요. 배가 편안하면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배를 편안히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의식을 밑으로 내려서 아랫배 단전에 집중해 보세요. 단전은 내장이 상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아랫배의 공간을 확보하는 힘입니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아랫배 움직임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들고 나는 숨을 따라 아랫배도 자연스럽게 들고 나는지, 아랫배의 들고 남을 따라 장기들도 편안하게 상하 운동을 하는지, 단전에 힘이 없으면 장기가 아래로 처지고 혹시 호흡이 잘 안 됩니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단전에 대고 호 하고 불어주세요. 그리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세요. 단전아, 하루 종일 아랫배의 공간을 확보하고 장기 운동을 돕느라 고생이 많았다. 잠시라도 편안히 쉬거라 하면서 호 하고 불어주세요. 단전에 힘이 생기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자, 이번엔 의식을 온몸에 집중하세요. 특히 손과 발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손과 발이 따뜻해지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명상을 잘 해왔으면 손과 발이 따뜻해질 거예요. 손과 발이 따뜻해진 거는 긴장이 풀려서 손과 발까지 피가 원활하게 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손과 발이 아직 덜 따뜻하면 긴장이 덜 풀린 거예요. 자, 이번엔 몸의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몸이 묵직하게 편안하게 가라앉는지, 몸이 묵직하지만 편안하게 가라앉는 것은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명상을 잘 따라왔으면 지금쯤 온몸이 묵직하게 그러나 편안하게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온몸의 피부에 집중하세요. 피부에 가벼운 전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풀리면 온몸의 피가 원활하게 돌면서 피부의 미세한 감각을 건드립니다. 그러면 작은 전율이 일어납니다. 가볍지만 굉장히 기분 좋은 전율이에요. 그 전율을 따라가면 몸이 하늘로 붕 뜨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발이 따뜻해지거나 온몸이 기분 좋게 가라앉거나 온몸에 작은 전율이 일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된 거예요. 몸과 마음은, 특히 마음은 긴장되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감정이 상한 일이 있거나 혹은 탐심이 거치게 일어날 때는 얼른 내려놓고 이완호흡을 하세요. 우선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마음이 편해지면 문제 해결 방법은 저절로 돌아옵니다. 일이 안 풀릴 때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은 탐심 중에도 아주 큰 탐심이에요. 안 될수록 일단 내려놓고 호흡에 집중하시고 긴장을 푸세요. 자,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내쉬고 둘, 셋, 넷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셋, 다섯 마음이 편해졌으면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느낌, 감정 그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관찰 중에 생각과 씨름하지 마시고 그냥
한 발 들어서 바라만 보세요. 혹시 감정이 격해지거나 생각이 복잡해서 마음이 평온함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내려놓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이완되면 그때 다시 관찰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은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라지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시험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어떤 게 일어났다 사라지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자,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세요.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세요. 서서히 눈을 떠보세요. 어떠셨어요? 편안해요. 네. 편안했어요? 세워보셨나요? 이게 생각이나 감정이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세워져요?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문 선생님, 어떤 네. 생각이 왔다 갔다 했는지는 기억이 나세요? 저는 뭐 그냥 뿌리 깊은 생각 하나가 이렇게 계속 음,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에 음, 깊은 생각에 달린 뭐 또 그냥 그런 음, 음, 고민 같은 거 그런 게 예, 음. 사라졌다가 또 음. 떠오르고 그랬어요. 안 선생님은 마지막에 잤는데. 그 생각이 음. 떠오르고 사라지는 거는 꼬리에 꼬리에 물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생각이 같지만 사실은 수십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숙달돼야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네, 여러분들 이 바디스케일 이완 명상하는 거는 자시기 전에 하면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잘 수 있을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그 동영상에 틀어놓으시고 명상하시다가 주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